TGV 유리 기판, 필 옵틱스 됐든 어디든 간에 이걸 유리 기판을 만들 때 20만, 30만 개의 미세 구멍을 빠르게 정확하게 빠르게 뚫는 기술이 있어서 제 방식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두께도 할 수 있어요. 0.000000m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표면뿐만 아니라 두께까지도 계산해서 정확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갖다가 수많은 이렇게 레이저가 각각 맡은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담당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맡은 구역을 정확하게 동시에 뚫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믿고 홀의 구멍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레이저의 가공 기술이 있어서 대중소 틀리게 레이저 빛을 쏘는 이런 레이저에 나오는 구경을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가 레이저 식각 장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레이저 식각 장치나 레이저의 어떤 가공 장비 이런 데서도 가로세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뚫고요. 여러 개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뚫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고 그때 레이저에 이렇게 나오는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개를 참여할지 뭐 대자를 쓸지 중자를 쓸지 소자를 쓸지 이렇게 가공 기술을 가질 수 있고요. 일단 몇 개를 참여시킬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한 열을 계산해낼 수 있고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 이 기술은 이렇게 강한 융합열을 만들어내서 섬세한 가공뿐만 아니라 필요한 열을 큰 구경의 사이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세 개의 서로 사이즈가 틀린 또는 그 전기도 틀리게 줄 수도 있어요. 틀린 이런 것은 하나의 강한 융합,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레이저 공격기나 레이저 가공 장비, 식각 장비 또는 모든 전기적인 어떤 전기로 가공하는 이런 기술에서도 또는 열코일 방식을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사 레이더에서도 대중소 레이저 뭐 각종 전파를 이렇게 레이더의 소자 저게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가지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서로 묶어서 팀별로 쏘고 탐지각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렇게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이것을 그다음에 어떤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융합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판을 태운다든지 뭐 이렇게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전자전기로 발달하게 됩니다. 영상 레이더로 발달할 때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섬세한 상대방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섬세한 이렇게 전파를 쏴야 되는데 그때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 레이더 기술도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서울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정부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이런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내시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뭐 하나, 뭐 LG 뭐 이렇게 지금도 이게 몇몇 군데라도 광고를 계속 내고 있고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기술, 어떤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낸 적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겹벽 시스템, 자동차든 배터리 겹벽 시스템 문제, 그것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한 개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하듯이 경벽신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냉난방,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은 난방해줘서 따뜻하게 해서 배터리의 활력을 높여주는. 왜냐면 배터리의 어떤 전해질 구조가 액체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얼어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를 배터리 안을 제가 전해질 통로를 만들자. 그럼 전해질 통로의 관을 만들어 그 안에서 리튬이온이 움직이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기술을 들어갈 때도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서로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흑연 코코스 구조서부터 또는 양극재 이런 재료로부터 분말이다 그러면 대중소 가루를 틀리게 입자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구축을 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그래서 약간 대짜리로 좀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게 탄소봉 들어가잖아요. 탄소봉을 여러 겹으로 몇 겹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아연편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산화망간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가루를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준다는, 이런 게 굉장히 파워가 좋아집니다. 야가제 배터리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를 두 개를 하나 더 2층, 1층, 2층 꼭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파워를 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파워가 센 건전지가 나옵니다. 또는 이런 건전지를 수백 개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언오프 구조로 해서 이걸로 이 싼 걸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거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묶어 언오프 구조로 몇 개를 쓸지 로봇의 몸체다 그러면 그 부위별로 각 어떤 배터리가 전류를 공급을 담당하고 전류 양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몇 개를 배터리를 몇 개 쓸지, 삼성에서 28,800개 쓴다. 그건 이게 언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하고, 이 같은 기술은 이제 전류양을 갖다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류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시시각각으로 또 목적별로 한다는 거죠. 배터리, 이런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LCC 스마트폰이든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데, 현대 기아차의 어떤 뭡니까 모터 같은데도 보면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를 흘려줘서 파워를, 모터 구동을 높이는 기술. 하나의 전기선 안에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대중소 틀리게 주면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구동력을 크게 만듭니다. 모터 같은데,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 모터 안에 연구자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구자석은 한 겹 큰 덩어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 대중소 이렇게 서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원통형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위에다가 해놓고 성전선, 전기선은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대중소 하나의 전기 성전선로 그것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자동차 회전축에 들어갈 때 전기가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은 이런 풍력 발전에도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수력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태양광 발전에 YTN의 어떤 기술, 어떤 업체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 업체는 이 기술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제 기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태양광에다 이런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에다 돌리든지 아니면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자동차 회전축이 뭐 석유로 돌리든 뭐 좀 수소산소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뭘로 돌리든 간에 LPG로 돌리든 회전축만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뭐 그걸 20m, 30m, 40m, 50m, 100m 해갖고 파워만 좋으면 거기서 전기가 계속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웨어러블 로봇과 나노 로봇,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나노 구조로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도 들어가고요, 로봇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곤충 로봇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 만들고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들을 원통형이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회전축, 자동차로 회전축이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송전솔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굵기리선에 틀려서, 두께가 틀려서 그에 따라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송전이 된다는 거죠. 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기술은 한전이나 기타 뭐 A사 레이더 전원 공급기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가지고 파워를 높여주는 A사 뭐 그런 식으로 모터 구동에도 들어가고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그 유선 안에서 동축 케이블 같은 거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이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본딩 와이어인가 그런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리 코일 같은데도 뭐 일반 전기선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 들어가잖아요. 뭐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파워를 높여주는 그런 전선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도 비행체의 어떤 좌우 프로펠러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수소 센서로 돌리든 프로펠러에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연료를 가령 뭐 화목난로 연료를 펠럿이다 그러면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구조는 없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줌으로써 적게 주고 또 오른쪽으로 많이 주고 왼쪽은 적게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많이 주고 오른쪽에 적게 주고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프로펠러를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아래 위로 이런 조항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로 이런 것을 현대기아차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업체가 그것도 비행체 업체가 그걸 하시더니 YTN에 보도 났는데 그걸 현대기아차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자동차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어떤 화석연료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모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네 바퀴에 각각 두면 네 개죠. 각각 틀린 어떤 연료를 줘서 그걸로 조향장치로 아까 말씀을 드린 왼쪽에 만 주면 왼쪽으로 오른쪽 맞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진 구조는 전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모터에 돌려줘 가지고 뒤로 후진하는 구조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고요.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고 연료량을 갖다 정확히 통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뿌리든지 아니 경유를 태우든지 아니면 뭐 LPG를 하든지 간에 또는 수소 산소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자동차나 뭐 드론 비행체를 돌리든지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회전축을 돌릴 거 아닙니까? 자동차 회전축이든 드론 프로펠러 회전축에 돌리면 그에 해당되는 연료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변속기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연료를 통제해서 이렇게 속도를 강중량으로 합시다. 이렇게 조절하고 선풍기 같은 데도 강중량 이렇게 전기선을 가령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를 전기선을 따라서 전기 어떤 수용 구조를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수용 구조에서 전기를 조절하든가 해가지고 15W, 30W, 60W 그러잖아요. 220에 꽂아도 외국에는 1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 구조를 따라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적게 받아들이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공급 측면에서 조절하거나 배터리에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몇백 개다 몇천 개다 그러면 그 중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를 연결해 주냐 이게 따라서도 되고요. 5개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당 10씩을 공급한다고 합시다. 그럼 배터리 하나당 50이 되고 7개 연결하면 70이 되고 10개 연결하면 1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결정해서 통제를 합니다. 또는 삼성에서 원통형 배터리 28,800개인가 하시던데 그것도 만약에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이만하지는 않겠죠. 이만한 여기 안에도 미세 배터리들 이렇게 작은 배터리 셀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도 전선 구조로 연결해주면 전류를 보다 정확히 적은 용량으로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개를 갖다가 배터리를 가동할지를 결정해서 이런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LCC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같은 데도 제 기술이 이전에 드론의 어떤 워키토키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드론 조종한다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요. 2개인지 3개인지 몇 개를 썼는지 서로 선파 감소 없이 협력하게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이 방식은 어떤 전파를 써서 이렇게 보냈는지 알 수 없고 비밀 통신이 되는 거고요. 통신 구조로 썼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멀리 갑니다. 신호가 멀리 뚜렷이 가고요. 전자전화할 때도 좋죠. 인사레이더 같은 데 쓰시면 워키토키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 여기 드론 조정할 때 이제 저기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 이것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이 전파를 틀리게 1시간마다 다른 전파로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로 이렇게 비밀번호 안구호가 맞아야지 하죠. 그래서 그렇게 드론을 우리가 100대를 조절하는데 보내서 이렇게 조정한다 했을 때 저기 조정하면 안 되니까 현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했다 비밀번호를 달아가고 현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 기술인데 삼성에서 또 찾아보면 제 기술이 엄청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반도체 기술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반도체 기술의 어떤 입체적인 3D 입체적인 반도체 기술을 만들 때 전류를 흐르게 했잖아요. 그럼 전류를 흐르게 되게 파이프식으로 흐르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차단시켜 주는 거죠. 이 기술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통로 안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외부의 어떤 열이나 이런 어떤 전파를 흘리지 않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열 같은 반도체를 이렇게 적층할 때 열을 비스듬히 해가지고 열을 빠져나가는 구조나 반도체 적층할 때 이렇게 절연 구조,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 그래서 미세 전류가 반도체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기술. 이거는 제가 보일러 기판이 아니라 뭐 어떤 컴퓨터의 마더보드, 뭐 어떤 그래픽 보드 또는 어떤 하드 디스크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장 사운드가 잡음이 흘리는 것은 미세 전류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컴퓨터 케이스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플라스틱으로 컴퓨터 케이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따라서. 그래서 어떤 과전류를 기판 같은 것이 흐를 때 이제 자동차 기판이다 어떤 기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봇이든 산업기관 과전류 흐르실 때 차단시키는 이런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요. 기판을 보호하고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같은 거 갑작스럽게 차문이 잠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는 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이제 비상 배터리 만들어서 공급을 받으면 드론 같은 거 어떻게 하늘에서 날다가 어떻게 원래 배터리 구동 배터리로부터 과전압이 흐르거나 문제가 흘렀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비상 배터리로부터 전류를 바꿔서 이렇게 받음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전압은 차단시키고 과전력을 넣었을 때 이 기술을 제가 창문 전기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창문이 안 열리잖아요. 갑자기 구동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기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내거를 또 이렇게 어떤 사람께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든지 풀어갖고 유리를 내리는 방식이든지 이런 것을 비상 조치를 이렇게 그런 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다 이게 기존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어떤 창문을 자동차 창문을 언오프 이렇게 언오프가 아니라 자동 통제하는 것을 그 전류를 차단시켜 버리고 비상 장치를 누를 때 이쪽 전류에서 자동차 유리문을 개폐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비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모든 유리문 같은 걸 플라스틱으로 바꾸자.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만 코팅제를 넣을 수 있고 좀 비싼 거는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있어요. 그것은 이게 플라스틱은 좀 그래죠. 비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얇게 여러 급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접합 구조로서는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썰로프 같은 데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썰로프에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흘리면 이게 딱 다시 이렇게 맑게 보일 수 있고 전기를 흐르지 않으면 딱 이렇게 어두운 상태의 썰로프를 이렇게 사생활이라든지 뭐 기타
뭐 빛을 지나치게 안 들어오게 한다.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아파트 유리창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유리창에 현재 있는 플라스틱 자동차, 일반 자동차 같은 유리창은 깨갖고 도둑질하기 쉽고 테러를 가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면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유리창도 제가 플라스틱 창으로 바꾸자. 기존의 유리창을 다 없앨 수 없으면 거기다 덧대자. 보석상 같은 거 털리잖아요. 깨갖고. 그러면 상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창문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 이런 것들도 덧대 가지고 단열 구조를 척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이렇게 미세한 나노 구조의 어떤 구멍을 뭐 뚫어 가지고 거기다 접합시키는 이 접합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판을 접합시키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 칩 같은 것을 기판에 접합할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의 적층 구조 이럴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적층 구조에다가 어떤 그 뭐랄까 절연판을 갖다 붙이는 구조에 있어서 거기도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거나, 뭐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제조할 때도 이렇게 미세한 나노 구조 구멍을 뚫어서 잘 접합이 되게 하는 기술로도 사용됩니다. 반도체 적층할 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나 또는 의료용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아주 얇게 투명하게 이렇게 어떤 과전류 같은 거 흐르는 것을 이렇게 어떤 차단시켜주는, 열이나 어떤 미세 전류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실리콘 중에서도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얇게 도포하는, 이렇게 곰팡이 방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이나 이런 미세 전류가 반도체에 흘러가지고 전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건물에서도 지하층이 있듯이 식각을, 레이저 식각을 해가지고 지하층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회로를 그려놓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D 반도체 할 때 트랜지스터가 없어지고,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저기 카패시터가 없어지고 대신 이렇게 구리회선 안에 통신선이 됐든 전기선이 됐든 대납 매듭구조 마듭구조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반도체 만들 때 트랜지스터나 어떤 카패시터를 같은 면적 대비에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집적을 하고요, 목적별로 그 사이즈를 따라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돔 면적을 대중소 들어가거나 또는 TV 화소수 이런 것들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목적별로 쓰일 때가 있다고 제가 이런 기술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반도체에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그 다음에 CPU 같은 거는 CPU 자체도 이렇게 원칩으로 들어갈 때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 위에 있다 그러면 또 작은 칩들을 만들어서 CPU에다가 제가 어떤 GPU가 담당하라는 병렬 처리 연산 구조의 CPU를 만들고 AA를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많이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원칩으로 만드는 경우, 또는 마더보드 위에 여러 개의 칩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AI 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CPU 자체에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서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넣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부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운영 체제를 쓸 때 어떤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제가 컴퓨터의 전화기처럼 이렇게 번호를 부여 놓자, 전화번호처럼 코드 번호를 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해킹이 들어오면 그걸 딱 끊어버리고 되잖아요. 그런 기술 구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는 내 프로그램이 어디서 사용됐을 때 거기다 일련 번호를 다 부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차단시켜 버리면 해킹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에 대해서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는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하나하나 일련 번호를 주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저장하는 이런 일련 번호나 아니면 암호까지 해서 그런 소비자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 같은데 설계를 하실 때 정보 이동과 경로 또는 저장 이런 것들을 명령 체계를 만들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뭐 깊이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깊이까지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 이동 경로 또는 저장하는 위치 또는 그 저장이나 연산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이런 명령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렇게 어떤 도로를 타고 이쪽은 갈 수 있고 이쪽 갈 수 없는 부분, 로봇이 움직일 때도 이쪽은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부분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레이더 탐지를 하거나 뭐 어떤 전파 탐지를 하고 적외선 탐지를 할 때 어떤 일반 전파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쓰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물체 이동과 크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파와 어떤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인사사고를 막는, 하나는 금속체를 탐지하고 자동차,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일반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데서 로봇이나 헬기에서도 쓸 수, 군사무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 같은 데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뭐 영상기기, 현미경 또는 의료용 영상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한 점 옵니다.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CCTV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간을 파악합니다. 인간에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체형, 그다음에 몸무게 이런 거 측정, 눈 길이, 코 길이 이런 것들, 이 길이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일치되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 범죄의 수배자다 이러면 실종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높이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CPU나 GPU,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HDD 또는 SSD 또는 MLCC도 이렇게 스마트폰의 MLC 기술에서도 스마트폰 기술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정보 이동 경로와 어떤 저장하는 위치 또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PU 같은 거를 ALU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캐시 메모리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코어도 대중소 틀리게 하는 이런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을 반도체 모든 통신 장비에 통신칩에도 통신칩이 대중소 틀리게 뭐 들어가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특별망가로 붙여가지고 당 몇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휘발성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자. 또는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아주 작은 배터리 구조를 달아가지고 보드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원이 꺼져도 거기다가 그 전원이 계속 공급돼요. 플래시 메모리와 하나 그렇게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다 플로팅 게이트처럼 일정 부분을 저렴 구조를 일정 구간을 주고 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로 이렇게 화하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라도 저장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플래시 메모리 약점을 보강하는 식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의 큰 덩어리의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를 플래시 메모리를 조금 티끌만한 붙이는 한 플로팅 게이트처럼 일정 부분은 저런 구간을 줘서 거기서 이렇게 기억되게 할 수 있는 휘발성을 좀 보강해 주는 한 또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배터리를 아예 달아가지고 조그맣게 보드에다 달아도 돼요. 마더보드나 기타 다른데 기판에 달아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원이 컴퓨터 이렇게 전원이 꺼지더라도 알증거를 보고 이렇게 보내지는 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 컴퓨터에 작은 비상 배터리를 그냥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하드디스크 날아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도 이제 비상 배터리를 달아서 그걸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안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개를 전원 공급기 둬가지고 전류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각 해당되는 부품에 해당되는 전원 공급기가 맡아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어떤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다 그러면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이게 여러 개로 쪼개서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다 모르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티끌만한 거 작은 거 붙여서 병렬 처리 연산을 보강해 가지고 좀 더 유력을 높이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모든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SSD, HDD 이런 것에 이렇게 좀 티끌만한 거 좀 작게 작은 걸 달아가지고 급한 것을 빨리 거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차를 따라 서서히 시간을 따라서 급한 건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차를 따라서 SSD, HD 다른 영역으로 저장하는 것이 옮겨가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술은 그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SSD를 안에 있는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그래서 목적별로 많이 집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한 개를 쪼갰다. 저기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에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대기 시간이 엄청 길죠. 속도도 늦고 발열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로 쪼갤 수는 없을까요? 100개를 쪼개서 100개의 도로를 탔다. 50개, 70개 도로를 타도 돼요. 100개의 도로를 탔다. 그러면 100개의 저장 창고. 50개, 100개, 50개, 60개짜리 창고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100개의 저장 창고에다가 짐을 부려놨다. 그러면 정보 읽기 쓰기가 엄청 빨라지겠죠. 또는 이렇게 연산 이런 일처리가 빨라지고 기타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이 방식으로 모든 CPU나 GPU, 반도체 또는 어떤 마더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데이터 센터에서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장비나 통신 장비에서 위성통신에서도 그렇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압축 그리고 여러 개의 회선을 타고 빠르게 보내버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죠.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쓰거나 하나의 파행이라면 호실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을 타가지고 정보도로를 타러서 할 수도 있고요. 무선 전파라면 유선이라면 회선이 많아야 되겠죠. 회선이 많을 때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밑에 서브 이렇게 그 밑에 유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서브 밑에 가지치기식으로 해갖고 수없이 통신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통신선을 만들어 통신도로를 만드는 거죠. 정보도로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저장이나 연산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수많은 통신선을 타고 통신도로, 정보의 도로를 타서 거기서 분산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일을 그렇게 한 개의 동영상에 따르면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어떤 연산, 기타 다른 일처리 이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해서 나중에 조립을 할 수 있거나 소비자 환경에 어떤 암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 저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설계에 있어서 이제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를 제가 컴퓨터를 전화기처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유선 전화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선 전화인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요.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접대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전화를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를 일반 스마트폰하고 제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했거든요.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서울시 지자, 인천시 지자체들, 조합미사에다가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시고 네이버도 하고 그런데 옥션, 신세계 옥션도 하고 이게 거기 카이스트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터넷 애플에다가 실제로 연결시키더라고. 집에 유선 전화까지도 연결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실제 전화로 이제 사용하는 나는 활용도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데스크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그 기반을 이용해 쇼핑몰 만들자는 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신을 하자. 컴퓨터에다 데스크탑을 인터넷망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자간의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가능하는 거기에 이메일 기능도 줄 수 있어요. 그거 자체에. 그렇게 하시면 유선전화에다가 이런 이메일 기능을 동영상, 문서, 유선전화 일반 집안에 쓰는 유선전화에다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 남기거나 동영상, 문서, 어떤 이메일 같은 거, 이런 문자 같은 걸 남길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기능을 유선전화에 부여하는 이런 방안.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도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톡은 문자로가 되잖아요. 근데 영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상전화처럼 사용하자는 거죠. 카카오톡도 이제 그렇게 남의 기술 침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100명에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하고 통신할 수도 있고요. 통신하면서 동영상, 문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하듯이 실시간 방송처럼 해서 원하는 동영상, 문서를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방송처럼 사용하는 거죠. 방송처럼 사용하는데,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처럼 동영상 하루에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죠. 그럼 그런 방송 채널 5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도 방송을 공짜로 제공해주고, 통신까지 공짜로 제공해주고, 또는 유료 무료를 나누고,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소비자들이 올린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키우고, 거기에다가 쇼핑몰을 만들거나 광고 내려가서 수익을 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여행지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바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 만나고, 번역만 잘 되면 서로 거기서도 통화 가능하고, 일단 스마트폰에 앱을 탑재를 하면 서로 몇 미터 앞에 있다 이런 거리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GPS 자동식으로. 전 세계 여행지 플랫폼, 수많은 여행지를 어떻게 다 다닙니까? 실제 바쁜 생활에 바쁜데, 그러면 이렇게 여행지를 아바타식으로 되게 뭐 단체 관광도 되고, 아바타끼리 모이면 단체 관광이죠. 소셜 네트워크도 되고, 그렇게 전 세계 여행지를 다 찍어서 거기를 다 구경을 간다는 거, 평생 봐도 못 볼 듯. 그래서 여행지 전문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쇼핑몰 거리, 어떤 쇼핑거리, 쇼핑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명한 것들을 따서 거기 물건 내 거 갖다 놓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바타끼리 친교 나누거나 게임하거나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되는 구조. 또는 이것이 나중에는 가상의 여행지 또는 가상의 쇼핑거리, 가상의 쇼핑몰이 나오죠. 5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매 사이트도 전 세계 도매 사이트, 각 나라에서 모든 도매 구조를 만들어서 결제를 대신 대행해주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서 도매가로 공급을 받고, 사실상 수입이죠. 수입을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각 나라에 어떻게 일일이 도매 어디서 파는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거나, 전화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이렇게 수많은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결제 책임져주고, 이렇게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사후 서비스 해주고, 그래서 하면 굉장히 이게 유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남의 기술을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라디오 통신망 같은 거 보면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잖아요. AM, FM 라디오. 그러면 이거를 수신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개를 수신하거나 동시에 전체를 다 수신하거나 또 송신까지 한다면 통신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어떤 전파를 송신, 수신을 하면 이것도 통신 채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같이 이제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 매체로서 컴퓨터에다가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서로 같은 전파다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호출 번호 10개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10개가 들어가 있다. 20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 안에 SKT 거 10개, KT 거 20개 이러면은 회사가 그거 갔다 와서 안 울립니까? 호출 번호 틀리니까 울리죠.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식을 컴퓨터에 넣어주면 이게 통신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중에서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밑에 가지치기로 SKT 거 10개, 뭐 KT 거 10개, 20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안에 다른 호출 번호로 해서 통신 선로를 확보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 통신, 위성 통신, 모든 통신 장비나 유무선 통신 장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산대 광메카트니우스 어떤 김창석 교수팀 이걸 쓰시던데 YTN에 자동차에 레이저 광을 쐈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을 쏘시고 따라 수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되게 비싼 기술인데 원래 이제 이 기술 구조는 여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의 물체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거 적외선도 같이 쏘는 기술 구조도 같이 쓰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 점분의 수백 점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잘라서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군사용 상업용으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합니다. 광산 같은 데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GPS 완전히 차별해야 되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팬티에 딱 구멍 하나 뚫고 전 세계 특화하는 거 이게 남의 아이디어를 단순하다 해서 함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동 경로에도 들어가고 로봇의 몸체 안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로봇이다 그러면 택시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쌓아서 하셔도 되지만 이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같은 어떤 원래는 레이저 광을 사이즈를 이렇게 서로 파형에 틀린 다른 레이저 광을 이렇게 환자 부목되듯이 같이 여러 개를 묶어서 쏘면 이 기술은 굉장히 멀리 간다. 우주에서도 쓸 수 있지만 지구 안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유성통신, 유성 하시는 모든 머스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꼭 발표하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불 내 기술이 YTN에 무더기로 모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떤 기술을 다가 이렇게 반도체 기술이 됐든 아니면 수소산소 기술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수소산소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수소산소를 이렇게 불안가스는 2대1인데 그걸 매길 빌 필요 없다. 산소가 프로테지가 많을수록 약간 고화력이 이루어지고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제 이론. 그래서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회사별로 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고 온도를 딱 각각 터지기 쉬우니까 각각 따로 복원했다가 필요할 만큼 그때 섞어서 쓴다는 거죠. 수소,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고 항속거리가 늘어나요. 완전 연소에 온도를 높여주면 두 번째는 필요한 만큼 섞어서 각 연소기관에 보냅니다. 군사용으로 쓸 때는 추진 구조로 쓸 때는 여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액상, 분말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말화 이런 게 증기화된 것을 같이 넣어서 태우는 구조도 있고요. 휘발유를 석유 계통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도시가스 산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나 항공유 산소 이렇게 만들게 일반 내연기관이나 기동의 항공기의 이런 기술 구조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구조를 휘발유 산소를 각각 따로 섞어가지고 쓴다는 거죠. 아까 지금 수소산소 연료 이렇게 비행체연료를 썼다 그러면 압축공기도 같이 넣어주고요. 자동차로 이렇게 쓰든지 항공유를 쓸 때도 휘발유 산소를 각각 보관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이거는 완전 연소 항속거리를 늘려주거나 파워를 높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섞어서 이렇게 연료를 섞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씁니다. 항공유도 그렇고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그럼 변속기가 없어지는 기술 구조가 되고요. 기존의 자동차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서 쓸 수도 있다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탄 발전이다 그러면 석탄을 기존에 석탄 뭐 조개탄이 됐든 뭐 어떤 석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석탄을 증기화시킨 것, 또는 액상화시킨 것, 가루화시킨 것, 또는 그것을 덩어리화든 조개탄처럼 덩어리 이것을 같이 동시에 쓰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이렇게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 화학제철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석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우라늄, 토르늄, 플루토늄 어떤 발전에 원자력 발전에서도 큰 덩어리를 뭐 우라늄 액상 증기 또는 분말을 같이 쓰는 기술 구조. 그에 따라서 수소산소도 같이 넣거나 압축 공기를 가서 넣게 이렇게 해서 약간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은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솥에서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솥을 수없이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데워서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증기로서 발전하는 쪽으로 물을 모아주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 모두 발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산소 추출에 있어서도 물에다가 전파 방식, 전파를 쏴가지고 전자레인지 쏘듯이 서로 파행에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또는 서로 파행에 틀린 적외선 전파를 둘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물을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조사해 주고요. 따라 강한 용압열이 발생을 하고요. 전기분해 플러스 열분해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이 기술은 저의 독특한 구조로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높은 열과 수소산소 추출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제 압축 공기도 쏘거나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에는 음식물이 회전하죠. 음식판이 회전하죠. 여기서는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또는 이렇게 어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 그래야지 융합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를 묶어야지 융합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이 독특한 거라고. 압축 공기까지 쏘고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수소산소가 보다 많이 추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 구조는 어떤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마이크로 전파나 다른 전파,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는 지상을 태우는 전자레인지에서 고기 데우죠, 익히죠. 이것처럼 지상을 태우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회전하면서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광 같은 것도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이잖아요. 전기를 써가지고 도표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저광 같은 뭐 수십 줄이나 수백 줄기를 쏴가지고 도쪽이 초점 방식으로 여기다 미세한 점을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추진 구조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나 도쪽이 초점 방식으로 약간 우리가 도표기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아주 미세한 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널따락하게 빛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레이저광을 비스듬하게 동그랗게 모아주면 그것이 거기서 이제 열의 팽창이 일어나서 추진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레이저광으로 추진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석유 추출 방식에서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거는 플라스틱 어떤 불순물 추출할 때도 석유 방식에서도 제가 이렇게 석유 추출할 때도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지금은 수소만 넣잖아요.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그것을 너무 발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곁들여서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유를 추출하는 오일샌드 같은 거 뭐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기초로는 현재 있는 수소만 넣는 것을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 고압 속에서 석유 추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를 추출할 때 약간 회전 방식으로 통이 회전하든지 어떤 위에서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통이 회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석유 추출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냥 압축 공기를 집어넣죠.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하되 회전하는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좀 더 낫다. 그 다음에 약간 수소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표면적을 따라 상중하 여러 군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추출할 때 이제 서로 파형했던 아까 전에 그 수소산소 추출법에 있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물을 끓일 뿐만 아니라 석유도 끓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물을 갖다가 석유를 끓이는 방식과 더불어서 같이 이것을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로도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석유 추출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 일단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갖다 끓여서 제가 고무 같은데 불순물 제거, 고무 작업, 고무 같은 불순물 제거, 용광로 불순물 제거 이런데 플라스틱 불순물, 기존 불순물 제거에 이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석유 추출 방법에 사용했던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